이진관 대판사가 박성재를 징역 25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앵커가 MBC 라디오로 전격 복귀합니다. 먼저 MBC는 22일 오는 29일 라디오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손석희를 새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손석희는 정오 시간대 신설되는 손석희의 12시를 통해 청취자들과 만납니다. 지난 2013년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끝으로 MBC 라디오를 떠난 지 13년 만에 정규 복귀인데 유튜브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아마 유시민 작가도 출연을 하실 것 같은데 시사 쪽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굉장한 이슈 파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라 대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을 대폭 삭감시켜준다 해도 1심의 판결 때문에 박성재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내란 판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조희대 꼼수도 망했습니다. 네, 이진관 대판사 대단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당히 많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이분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차후 대법원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번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왜 조희대의 마지막 필살기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빨리 사법개혁 2타에 속도를 내야 하는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대법관 제청,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월 달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2월 달 기사거든요. 앞서 보셨던 거는 오늘 기사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4월인, 지금 이제 5월이니까 2, 3, 이게 이때도 이미 한 달이니까 2, 3, 4, 5. 벌써 넉 달째 스톱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기싸움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이거는 조희대가 깽판을 치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조희대가 제청했다고 해서 국회가 다 오케이 해야 돼요? 조희대한테 제청권이 있다면 동의할지 말지는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이 국회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제청조차 안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대법관 한 명이 또 퇴임합니다. 9월 달이에요.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이홍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홍구 대법관은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대법관이 된 사람이에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진보의 대법관인 거죠. 이분이 9월 달에 퇴임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퇴임을 하고 나면은 어찌 됩니까? 이제 대법관 중에 진보를 표방할 수 있는 대법관은 한 명 남습니다. 진보를 대표하는 이용구 대법관은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가 돼요? 조희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희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9월 달이야. 이게 9월 달. 그러니 조희대가 지금 딴 거 안 하고 9월 달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재판 9월 이후로 미루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 지연의 목적은 9월 이후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죠. 지금 조희대는 내란 세력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내란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내란 재판을 대법원에서 뒤집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전원합의체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를 대표하는 이용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이용구 대법관은 지난번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당시 재판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너 재판 잘못하고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9월 달이면 퇴임을 하는 거야. 그럼 어찌 됩니까? 이제부터 조희대 지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조희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가지고 결국에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저지른 게 내란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사실관계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건데 정말 핵심적인 증거, 이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가 능력이 없다거나 이 당시 최초로 수사를 했던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수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할 겁니다. 마치 윤석열 구속기간이 끝났다,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처럼 택도 아닌 짓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법 왜곡죄를 저질러서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지금은 어렵고요. 9월에 이용구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가 새 대법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새 대법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입니다. 그러니 조희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없는 편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게 아니면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조희대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들어오면은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법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요라고 다닌대요. 지금 우리 법원은 어떤 상태냐 하면 헌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상태예요. 헌법 제11조는 평등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라 법복 입은 시민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가 되어 있다. 네, 공감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는 오랜 사법개혁 과제입니다. 유신헌법으로 시작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이 법원장 등을 줄 세우는데 악용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을 동등한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장 주도의 재판부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게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 추천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혁파를 위해 법원 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헌법 개정 시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지지층을 위로해 지지율을 반등시킨 뒤 이제 선거가 한동안 없으니까 제발 부동산과 사법, 검찰 개혁에 올인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나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